예, 사업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관련 법과 법령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복잡 다단화되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관련 법과 법령을 전혀 모른 채 사업을 했다가는 바로 사업을 접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 관련된 새로운 법, 새로운 법령을 이런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앞으로 주의하세요 라며 훈방해주는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 사건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인터넷 쇼핑몰을 크게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겪었던 황당한 사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04년입니다.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요. 이 동일한 사건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 차원에서 진솔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인터넷 쇼핑몰 그 사장님에게 평소에 잘 아는 영업사원이 새로 자기가 입사를 한 제조회사의 아주 좋은 상품을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영업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건강 관련 상품인데요.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건강 관련 상품 물. 건강 음료였기 때문에 해당 사장님이 마시고 나니 기분도 상쾌하고 해서 뭐 별뜻 없이 오케이 고객에게 알려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쇼핑몰에 건강 관련 코너가 있어서 건강 상품으로 올리게 된 것이죠. 물론 제품 정보는 해당 영업사원이 새로 취업한 그런 제조사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사진도 그렇고요. 내용에 별 무리가 없고 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별로 꼬집을 만한 것이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장님은 그대로 그 내용을 올렸다고 하죠. 제품이 해당 쇼핑몰에 올라간 지 6개월 동안 판매 건수가 단지 3건밖에 없었던 아주 판매가 저조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계속 팔지 말지를 고민을 잠시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구청 사회위생과로부터 호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청에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간식과로부터 식품위생법 과대과장광고 위반, 그러니까 1조 허위과대광고 위반,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과대과장광고 위반을 했으니 진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된 과대과장광고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이름이 나오고요. 땡땡땡은 면역력 증강이나 항암 효과, 항당뇨 기능, 위장병, 오장 기능 강화, 통증과 빈혈의 예방과 치료, 체력 강화 및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체지방을 분해하여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료 이름 땡땡땡은 고가인데다 가공 방법이 쉽지 않아 일반인이 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에 착안 제품명 땡땡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과대과정 광고에 걸린 거죠. 원료가 항암 효과 등이 있다는 근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제품명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 등이 과대과장 광고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그 쇼핑몰 사장님은 처음에는 그저 계도로 끝나는 일상적인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식약처에서 해당 쇼핑몰 담당자를 형사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그 쇼핑몰 사장님께서 식약처 담당 부서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죽을 죄가 있어도 계도라는 과정을 거치고 뭐 검찰에 고발 고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을 취급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조사가 만든 상품 소개 문구라 하더라도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과대과정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해당 사장님이 갑자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분노가 5장 6보 저 밑에서부터 쭉 끌어오르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사 실수를 해서 제품 관련 문구를 잘못 올렸다면 지정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정 명령을 먼저 하고 나서 그래도 말을 계속 어기게 되면 그때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은 과대 과장 광고를 하고 있으니 빨리 시정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마시면 이용자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에 있는 제품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즉각적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 범법자로 만드는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더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수억 원, 수백억 원 사기를 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슈퍼에서 몇천 원짜리 물건을 훔친 사람은 바로 깜빵에 가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 아직도 가습기 사건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팩트는요, 해당 건강음료를 만든 제조사에 의하면 본 제품을 유명 백화점, 유명 TV 홈쇼핑에도 납품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식약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제품에는 하자가 없으나 광고 문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사장님께서 다시 해당 공무원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대 과장 광고를 누가 발견해 적발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학생 아르바이트 5명을 상주시켜서 인터넷에 있는 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악덕 업체를 적발해서 매일같이 형사 고발 중에 있으니까 당신만 걸려서 왜 나만이냐?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군요. 이의가 있으면 육하원칙으로 서면으로 보내세요. 우리도 육하원칙으로 답변해 줄 테니까 말입니다. 라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해당 쇼핑몰 사장님의 이야기, 사건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약처의 말대로라면 불량만두 사건 시 그것을 취급했던 모든 대형 유통업체 사장을 모두 고발해서 범법자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버젓이 대형 마트에서 팔도록 한 장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용자의 건강에 해도 안 가는 제품을 판매한 잔챙이인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만 범법자로 졸지에 당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니터 요원인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일정량의 건수를 하루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당을 받아야 되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적발만 하기 마련이겠죠. 더구나 식약처의 본청에는 식품감식과가 없고 지청에만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기록과 벌금형 기록은 평생 따라다닐 옥새와도 같아서 전국 경찰서, 내무부, 외무부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식약처는 알고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더군요. 알고도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평평의 원칙이 없는 식약처의 이와 같은 범법자 색출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도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범법자, 범죄자가 됩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도 손가락 뒤집듯이 아주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과대 과장 광고를 적발하기도 하고 또 하나 식파라치라고 하는 신종 아르바이트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고발하고 포상금을 타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인터넷 쇼핑몰 담당자라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주 10여 년 전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종류의 비슷한 유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에 변화하는 법과 법령을 모르면 바로 범법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만약 아직도 안 잡혔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겠죠. 이상한 유통구단 김용호의 법모르면 바로 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 사건 사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